지난 시간에는 문자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문자를 언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그런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식을 쓰고 계산을 하는지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1차 방정식을 해결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을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식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방정식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방정식하고는 상관없이 식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비 이야기 가져왔어요.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배울 때 했던 단비 이야기를요, 제가 변형을 조금 해봤어요.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요, 염라대왕을 등장시켰어요. 단비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천사와 사탄이 계속 풍선을 달고 자르고 뭐 이런 활동 때문에 어디로 오가지 못하고 하늘에 계속 떠 있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나타나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는 내가 결정하는 곳인데 너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러면서 단비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지 지옥으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은 이러한 과정이래요. 단비가 인생을 살면서 얻은 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점수가 양수가 나오면 천국 가는 거고요. 음수가 나오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양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천국에서 대우를 많이 받는 거고, 음수가 더 적으면 적을수록 더 큰 형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값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염라대왕이 이 얘기만 하면서 떠나요. 절대로 한순간도 저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이 등호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항상 같아지는 것을 유지하는 형태. 초등학교 때 이 등호는 연산의 결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다라는 의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등호를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게 되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연산의 결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같다라는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활동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사와 사탄이 같이 협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왼쪽에서 돌멩이만 치워버리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돌멩이만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울에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사탄이 빈칸을 남겨놔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돌멩이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풍선을 2개씩 동시에 달아주는 거죠. 천사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돼? 왼쪽에서 풍선 하나하고 돌멩이 하나씩 같이 없앨 수 있으니까 단비의 점수는 왼쪽에만 남길 수 있어. 그래서 단비는 5점이 되는 거죠. 5점이 되니까 단비는 천국으로 가게 돼요. 단비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 그리고 5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염라대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문제를 주면서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문자를 사용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문제를 다시 던져줬어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준 거죠. 이번에는 홍길동인데 홍길동의 점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해보고 식으로 표현해보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길동이 점수를 x라고 한번 표현해보는 거죠. 그러면 x가 2개 있고 거기에 돌멩이가 2개 있는데 우변에는 풍선 4개 있는 것과 같아요. 이걸 간단히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양쪽에 풍선을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풍선을 달아주는 거죠.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한다면 풍선을 2개 달아주고 풍선을 2개 달아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간단히 이제 계산하면 돌멩이하고 풍선을 동시에 없애줄 수 있으니까 2x는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길동이 점수 하나만 구해야 되니까 양쪽을 모두 반씩 줄이면 길동이 점수는 3점이 되겠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2x하고 6이 있는데 이것을 양쪽을 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x는 3 이렇게 구하는 과정.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게, 말로 표현해본 것을 식으로 표현해보게 하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 표현에 좀 단점이 있어요. 이러면
길동의 점수 이렇게 나타내는데 마이너스를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지금 길동의 점수를 그럼 색깔을 두 가지로 만들어야 될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문제를 대수막대를 이용하는 걸로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답을 찾아서 염라대왕을 찾아갔어요. 근데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말로 표현하고 식으로 쓰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대요. 그래서 염라대왕님이 막대를 주고 가셔요. 어떤 막대냐면 이런 막대예요. 기다란 막대 하나와 빨간색 막대 하나와 정사각형짜리 일자리 막대 하나와 일자리 막대 하나인데 하나는 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x로 사용하면 되고 이거는 1로 사용하면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는 이미 정수와 유리수 배울 때 샘돌 모델로 한번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샘돌 모델의 규칙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해요. 염라대왕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막대를 이용하면 그림 그리는 것보다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예전에 정수와 덧셈 뺄셈에서 했던 거 기억하지? 근데 이번에 막대가 기다란 것도 있는걸요. 이게 지금 요 막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구하려는 사람의 점수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파란색은 플러스 빨간색은 마이너스로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려고 하면서 염라대왕이 아직 신뢰가 부족해서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내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막대를 사용할 때마다 기록으로 남겨놓으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기록을 남기냐면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식으로 표현해보고 왜 어떻게 했는지 설명까지 해보는 과정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림으로 표현은 3x-3이니까 3x 파란 거 3개. 실제로 아이들은 막대를 놓고 그 막대를 놓은 것을 다시 그림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3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빨간색 양쪽에 있으니까 3개를 이렇게 없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양쪽에서 빨간 막대 빨간 1을 3개씩 없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우리가 풍선을 자르거나 돌멩이를 자르거나 이 과정하고 연관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돌멩이 3개를 양쪽에 똑같이 덜어내는 거예요. 돌멩이 3개씩 얹어져 있는 것을 3개씩을 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돌멩이 3개를 덜어낸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은 다음 남아있는 그림을 그림으로 하고 그것을 식으로 표현해보고 그 다음 과정 하고 과정에 대한 설명 쓰고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해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런 것들을 몇 개 과정 더 해볼 거예요. 연습 문제로 2가지를 더 줬어요. 이런 형태 문제하고 음수가 들어간 형태의 문제하고 또 이제 괄호가 쳐져가지고 2배 있는 형태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조금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형태로 그런 규칙을 만드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수업 하시면 대부분은 대수막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등식을 바꿀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하게 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등식의 성질이 어떤 것들을 추측해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규칙들로 진행하는 과정 그러한 경험을 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수준 높은 경험이고 수준 높은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규칙을 설명하기보다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등식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스스로 정리해보게 하고 대수막대를 가지고 1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보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1차 방정식에 대한 이해 깊이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수업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저도 이거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어요. 단비 이야기를 수정해가지고 만든 처음 학습지여서 제가 수업을 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파견을 2년 동안 가게 돼서 당분간 이 수업을 해볼 일이 없는데 현장에 계신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꼭 후기를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